네, 시사인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국민통합위원장, 민주당의 국민통합위원장 김홍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매번 촛불에 나오십니다. 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그 국민들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네. 청와대에서 워낙 국민의 뜻을 거부하니까 분노가 더 세지는 것 같네요. 오늘은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이 성숙한 의식을 보여주고 있고, 예, 우리나라의 미래가 예, 밝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광장에 와서 느끼는 점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국민은 똑똑하고 성실하고 위대합니다. 참 대통령만 제대로 뽑아놓으면, 무당들만 치우면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될 텐데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 상황을 보고도 판단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인지, 둘 다일 수도 있겠죠. 네, 저도 둘 다인데 후자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농락한 것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력 자체가 굉장히 흐려지지 않았나. 원래 없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최순실 씨를 잠깐 불러다가 이 국정농단을 좀 정리하고 다시 감옥에 보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담이었습니다. 자, 국민의 목소리는, 국민의 눈높이는 하야고 퇴진입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만큼도 의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통합위원장으로서,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과거에 60 항쟁이라든가 또 이 외환 위기 극복, 또 2008년에 광우병 촛불 집회, 그럴 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위기 상황일 때 이렇게 나서 주셨는데, 네, 국민들이 이루어졌죠. 예. 근데 2008년부터 이미 그런 현상이 나왔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정치권이 앞에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권을 앞에서 끌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각성하지 않으면은 이 물결에 같이 휩쓸려 가버릴 수도 있다. 단순히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고 기성 정치권도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예, 정치 개혁, 또 새로운 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청사진을 내놓는 작업에 몰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촛불이 청와대를 향합니다. 박근혜를 향하는데 좀 있으면 여의도를 향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근데 여도 야도 사실 야당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야당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좀 걱정돼요, 저는. 예, 사실 이런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변할 것을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내년 12월까지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상황이 터지니까 좀 지금 우왕좌왕한 점이 있는데요. 야당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제는 옛날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년 12월에 대선 열린 상황에서는 대충 이렇게 조심하면서 안사이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착각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하는 거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점을 보셨나요? 점이나 뭐 이런
풍수지리 뭐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 박사님은 지금 안 보시나요? 저도 재미로 봤던 게 마지막이 한 20년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일반인들이 점을 볼 수 있고 점쟁이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물어보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최순실 사실은 최순실 박근혜는 문제지만 대통령이 문제지만 근데 그 최순실과 박근혜를 위에다 올려놓고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그 국정을 농단하고 이끌어온 그런 정치 세력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핵심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더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해결해야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박근혜, 최순실 일당이 그 사람들 힘만 가지고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협조해준 공무원이 있었고 새누리당 정치인이 있었고 보수 세력이 있었고 재벌이 있었고요. 또 보수 언론 네. 그 사람들이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의 책임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놔준 채 박근혜 최순실 일당만 사라진다고 그래서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네. 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촛불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알았어요. 박근혜는 헛개비였다. 박근혜는 바보였고 뒤에서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근데 박근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 사람을 두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그냥 자기 멋대로 주물렀다. 근데 촛불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분노하자 이게 새누리당이 그다음에 친박들이 약간 변장을 해서 제3지역에서 모여서 다시 정권을 가져간다.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 제3지대에서 정치인들이 모여서 정권을 재탈환해 간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도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정치를 보면은 이 잘못을 저질렀던 비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정치인들이 슬쩍 옷만 갈아입고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심판자인 양 행동하는 것을 많이 봐왔고 미국에서도 그 트럼프가 네네. 본인이 정치만 안 했을 뿐이지 정치인들보다 더 지저분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아웃사이더라고 들어와서 정권을 탈취한 이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런 점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온갖 기득권에 더러운 이익을 다 보던 트럼프가 정치 개혁의 선봉장이 돼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반면에 잘 준비된 힐러리 후보는 결국은 패했습니다. 힐러리의 패배에서 문재인이 보인다. 문재인이 잘 준비되어 있고 좋은 사람이고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지킨다. 그리고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담아내기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고 우리 야권 전체가 이번에 한편으로는 물론 신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서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인지 그것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최순실한테 굉장히 감사함이 있어요. 고영태한테는 더 큰 고마움이 있고요. 사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새누리당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돈이 뭐 중요하고 자기 지위가 중요하지 국가와 민족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고영태와 이 최순실과 차은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얼굴이 그대로 보여줘서 너무 감사한 측면이 있어요. 최순실 효과, 최순실 현상에 대해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그 외부인이 청와대를 그렇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정말 상상도 해보지 못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소위 보수 세력이란 사람들에 대한 허상이 다 드러났다. 뭐 유능하다, 뭐 안보나 이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뭐 질서를 잡을 수 있고 혼란스럽지 않다. 이게 다 무너진 것이고, 그 점은 어떻게 보면 최순실 일가의 공이고, 네. 또 하나 최순실 일가에게 고맙다고 할 수 있는 게 국민을 이렇게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고, 또 내년에 그냥 조용히 정권 교체가 됐다면 그저 집권 세력 일부만 바꾸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아예 그 친일파 때부터 시작돼서 군사 독재에 협조하고 계속 기득권을 누려온 그 세력들을 이번에 국민이 똑바로 보고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좋은 기회인데, 기회란 것은 잘못하면, 그것을 살리지 못하면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죠. 국민의 목소리는 대통령이 하야합니다. 근데 청각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부정선거로 정권을 이어간 사람들이어서 하야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탄핵인데, 탄핵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탄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믿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최상의 그래도 시나리오,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랬는데, 박근혜가 그런 거 몰라요. 아예 그런 생각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뭐 일주일 열흘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이구나. 그러니까 이 대화로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탄핵을 뭐 비롯해서 시민 불복종 등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김홍걸 박사의 말씀이셨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언제 출범식을 간다면서요? 예, 29일에 저희가 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분열, 갈등 이런 것을 그들이 조장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여러 갈래로 갈라놓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하면 통합, 화합, 소통을 하는 이런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모여서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통합위원회를 발족하게 됐고, 또 저희 당 이 대선 주자들을 모시고 이 톡 콘서트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 통합, 화합, 소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기로 29일 6시 반에 국회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통합, 화합을 위해서 좀 잘 좀 하라고 좀 하세요, 가서. 예,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걸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